10살 재민이는 숫자 세상 탐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재민이에게 수학은 언제나 정답이 있는 명쾌한 보물찾기 같았죠. 수학은 정말 재미있어. 재민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는 초등 수학 심화라는 새로운 문제집을 펼쳤어요. 그곳에는 처음 보는 유형의 낯선 문제들이 가득했죠. 재민이는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첫 번째 각도 단원 심화 문제에 도전했어요. 10시 35분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을 구하시오. 문제를 읽은 재민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침은 35분에 있으니 210도, 시침은 10시에 있으니 300도, 빼면 90도? 하지만 답은 틀렸어요. 시침이 10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재민이는 몇 번이고 다시 풀어봤지만 답은 계속 비껴갔어요. 재미있던 수학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 안 풀리지? 나는 수학을 못하는 걸까? 재민이는 속상한 마음에 연필을 탁 내려놓았어요. 재민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재민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 엄마의 따뜻한 말에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재민이는 엄마와 함께 수학교육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재민이의 문제집을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 이 시계 문제 때문에 힘들었구나. 선생님은 재민이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재민아, 이 문제는 초등학생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중학생형들이 배우는 개념이 살짝 숨어 있단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 못하는 게 아니야. 아직 배우지 않은 다음 단계의 열쇠가 필요한 문제였던 거지. 선생님의 말을 들은 재민이의 눈이 빛났어요. 그럼 중학교 수학을 미리 공부하면 되겠구나. 재민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정복하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그날 이후 재민이는 공부 방법을 바꿨어요. 초등 심화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중학교 수학책을 찾아보며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탐험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알아갈수록 수학 세상은 더욱 넓고 신비롭게 다가왔어요. 꾸준한 노력 덕분에 재민이는 학교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학 영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KMO에 참가하여 당당히 상을 받았답니다. 시계 문제 앞에서 좌절하던 작은 아이는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즐겁게 탐험하는 멋진 수학 탐험가로 성장했어요. 네, 자, 준비된 영상은 끝났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약간 요런 스토리이지 않을까.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 쪽 심화에서 실제 많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초등 심화를 조금 더 해야 되나, 중등을 해야 되나, 약간 아니면 어디 정도까지 공부해야 될까가 이제 초등 쪽 후반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이제 고민이 되실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영상이지 않, 이쪽 앞쪽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주제는 이제 심화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컨셉으로 오늘은 좀 열쇠라는 컨셉으로 조금 이제 대화를 하려고 내용 이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랑 저희 학원에 대한 선생님들의 성향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해요.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 실제 많은 선생님들 부류가 좀 나눠집니다. 학원에서 이대로 그냥 수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해서 딱 주어진 거를 그냥 딱딱딱 그냥 하시는 성향들이 있고, 계속 아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답을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도 성향이 강하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성향이 되게 강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되게 토론을 되게 많이 해요. 혹시 학원 방문해 보신 적 있으면 이 앞쪽에 데스크 쪽에 쪼로로 앉아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대화하는 걸 보셨을 수도 있는데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씩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고학년 됐을 때.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까? 언제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하면 그게 없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답을 찾아간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해요. 더 들어오실 때 있나요? 네, 그냥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아래쪽으로 과정을 조금 더 이제 뻗어간 부분도 있지만 좀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많은 조금 더 고학년 과정 학생들을 보면서
기하라는 부분이 사실 초등에서도 계속 나오고 대수도 초등에서 나오고 또 어떤 친구는 대수 위주로 얘기해 볼까요? 방정식 활용 부분 보면 이 친구 방정식 활용뿐만 아니라 모든 활용 문제가 새로운 개념 다음에 활용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활용이 약한 친구는 무슨 개념을 배워도 계속해서 안 되는 그 활용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그 활용은 어디서부터 좀 잘했었어야 됐을까? 과거로 내려가다 보면은 초반에 나오는 활용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잘 잡아서 가면 뒤쪽에 있는 활용도 쉬운데 초반부터가 좀 꼬였을 때 계속해서 그게 잘못 쌓여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에서도 이제 기하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조금 다소 약간 직관적에 의존하는 거에 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되게 후반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들 하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개념 암기식 학습 부분이, 물론 개념에 대해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암기를 하면 안 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암기만 하고 끝나는 게 문제거든요. 원리에 대해서 정말 들었는가?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트레이닝 했는가가 포인트인데 암기 위주로 한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에서 문자로의 전환, 초등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수구, 기껏해야 이제 네모 정도인데 본격적으로 문자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많은 어떤 서술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패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함수를 배우기 위해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함수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수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실 함수를 좀 잘하는 친구는 함수의 기본형과 평행이동 한다는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함수가 사실 되게 쉬운 거거든요. 기본형이 이거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구나.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사실 고등수학의 어떤 실력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도 되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도형도 많은 도형을 그냥 성질을 간단하게 익히는 정도로만 끝나거나 들어본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수많은 어떤 도형에 대한 문제들이 그냥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이거 그냥 외우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증명도 하고 원리까지 봐야지 자기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갖는 어떤 직관의 함정, 사실 약간 지역적인 뭐 특색도 그렇고 이렇게 관심 갖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그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똑똑해서 단점도 훨씬 많이 갖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잡히지 않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정확하게 IQ대로는 똑똑한 대로 살았으면 그 태어난 그 순서대로 이미 그 등수가 매겨져야 되는데 살아온 과정에서 되게 큰 차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갖는 직관의 함정, 이 부분 잠깐 얘기 드릴게요. 똘똘한 아이들 보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성공의 경험이 많습니다. 성공의 경험 좋은 단어죠. 왜냐하면 자존감이 꺾이지도 않고 성공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만의 고집으로 풀어서 성공한 경험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이상하게 풀어도 머리가 받침이 되니까 바탕이 되니까 조금 더 독특하게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냥 풀다가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풀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안 돼. 이 방식으로 풀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결국은 싫어요. 제 맘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러다가 끝내 이 과정에서 못 벗어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본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고등수학을 푸는데 고등수학도 초등 사고력이랑 계속 똑같이 풀더라고요. 숫자 대입으로 풀기, 문제 있는 조건을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머리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렵게 이렇게 독특하게 풀어내니까. 근데 그런 센스가 있어도 고등의 수학으로 전환이 되려면 올바르게 대입해서 푸는 형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르게 식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그걸 증명해서 풀어가는 형식으로 전환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문제가 사실 똘똘한 친구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자기만의 그게 이제 성공의 경험과 어떤 그 성향이랑 여러 가지 연결되는 건데, 그리고 쓰는 수학으로 전환의 실패,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이게 재밌는 게 어렸을 때는 한 문제를 손 안 대고 풀거나 계산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아이 똘똘하다 하다가 이제 초등 후반에서 중등, 더 나아가서 고등에서는 안 쓰면 바보 취급이 되고 너 왜 그렇게 어렸을 때 자기 여러 가지 칭찬이나 경험들은 쓰지 않은 데에서의 그 역량을 많이 발휘하다가 이제부터는 그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좋다 보니까 심지어 손 근육이 덜 발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써야 될 이유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성향들 중에서는
애초에 글씨도 약한데 쓰고 싶지도 않으니까 머리로 하는 게 더 강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런 친구들에서 약간 심화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단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쓰지 않는다면 수학은 오히려 약간 줄노트에 이렇게 과정이 긴 거 쭉 내려가면서 써야 하는데, 특히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게 빠르면 중3, 아이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1 정도에서 대부분 기존 성향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 자리 저쪽에 앉으실까요? 네. 아이들마다 자신의 머리로 버티는 시기가 달라요. 누구는 중1 때, 중2 때 이미 무너지고, 누구는 중3 때, 적어도 고등 과정 가서는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과정 자체가 너무 길거든요. 그 과정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식을 올바르게 쓰는 과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오류를 잘 찾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허점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문제 풀 때 첫 식은 절대 암산하지 말고 그대로 써. 약분도 하지 말고 그대로 써. 그대로 써서 자기의 이 식이 올바르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첫 식이 암산이 들어가면 이게 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봐야 되니까 자기가 검산할 때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약점이 머리가 좋은 친구들한테 더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하를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딱 이렇게 썼어요. 90도처럼 보여서 그냥 90도를 쓰는 아이들, 이게 정말 많거든요. 이게 초등의 수학 자체가 다소 많은 부분의 논리적인 부분이 없이 그냥 보는 대로 한번 봐봐 라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논증해가지고 왜 그 값이 얼마인지라는 걸 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성향이 되게 강하고, 요 친구들도 대부분 중2까지는 잘 버팁니다. 왜냐하면 중2까지는 실제 답이 대부분 유리수 정도 범위나 딱딱 떨어지고,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그림의 정확도가요, 제가 이게 애들한테 수업할 때 얘기하는 얘기인데, 국가에서 내는 시험 문제 그리고 출판사에서 내는 문제는 그림의 정확도가 거의 100%예요. 그래서 얼마처럼 보이는지가 정말 그 답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중학교 학교 선생님은 멀쩡한 문제에서 시험 직전에 숫자를 자기가 90도의 문제를 80도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림을 굳이 다시 왜 그려요? 그렇게. 또는 그렇게 그림에 의존한 아이들을 걸러내고 싶으니까 논리적으로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려고도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이게 웃긴 게 내신 대비 하다 보면 문제집에서 따온 문제를 낼 때랑 그 족보닷컴 같은데 기출 문제 나와 있는 거에서 낸 문제 정답률 차이가 되게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선 그림 의존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3을 가면 이제 그림 의존도 없습니다. 물론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제곱을 물어보네? 그럼 루트일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보다 크고 뭐 한 3보다 작아 보이네? 그러면 제곱하면 루트 5 정도, 5 이런 식으로 찍는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이 버티는 거 중3까지도 버티는데, 조금 더 심화 가면 사실은 이게 다 거품이에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려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의 성향을 꺾을 수 있는 더 체계적인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또 이거 중요한데 더 고집 센 사람이 필요해요. 대부분 부모님은 잘 안 돼요. 이게 때리게 되더라고요. 애들 막 하지마. 근데 어떤 원칙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저랑 저희 학원에 많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제가 오늘 앞쪽에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선제압 기하할 때 얘기하고, 전체 마무리할 때랑 질문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제가 나와서 얘기 드릴 건데, 제가 몇 개 예시를 들었어요. 이거 중1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직선 5개가 있는데 막곡지각은 모두 몇 쌍인가? 막곡지각이라는 건 직선 2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이거든요. 한 개수로 부르는 게 아니고 쌍으로 부릅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세고, 근데 2개짜리 막곡지각도 있으니까 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세봐서 간단한 건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조금만 응용으로 갔을 때는 이제 문제집에서 공식이 나옵니다. 제가 분필도 조금 써볼까요? 요거는 잘 보이게 여기 잠깐만 켜겠습니다. 네. 제가 뭐 실제 수업하는 건데 어머니들도 약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집에 n 곱하기 n-1이라고 나와요. 이 막곡지각의 개수는 n 곱하기 n-1이야. 직선 5개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런 게 왜 그런지 조금 더 여러 가지 규칙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경험적으로 했더니 그게 돼 라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n 곱하기 n-1이라는 거를 그냥 공식을 먼저 알려주는 선생님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애들이 5네? 5 곱하기 4, 20. 이유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경우의 수에 대한 교육 과정이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초등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중등도 그러니까 예전에 중2에 정도 나와 있던 범위가 고1 정도까지로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중1은 거의 줄 세우기 정도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만 나오는데 사실은 수많은 수학 문제들이 경우의 수랑 연결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해 한번 해볼까요? 직선 두 개가 만나면 막곡지각이 두 쌍이 생기거든요. 경우의 수적으로 알파벳을 약간 붙여보겠습니다. A, B, C, D, E 5개의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2개 골라졌을 때마다 막곡지각이 항상 두 쌍이 나온다는 결론이 있어요. 항상 두 쌍. 그럼 지금 직선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직선을 하나 골라보면 5개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하나, 네, 둘, 저쪽에 셋, 어떻게든 끼어 앉을 수...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자, 이게 뭐 다들 네네 와서 앉으시고요. 직선이 5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를 골랐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4개가 남았으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럼 20?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직선을 A 고르고 B 고른 거랑 처음에 B를 고르고 A 고른 건 순서상으로 봤을 때 결국 결론이 같아요. 내가 A 고르고 B 고른 거랑 B 먼저 고르고 A 고른 건 똑같거든요. 이게 둘씩 겹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직선 2개 고르는 경우의 수가 5 곱하기 4 나누기 2예요. 정확하긴 2 곱하기 1인데 그것도 전 알려주긴 해요. 근데 어찌되건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럼 이게 직선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예요. 한번 해볼까요? A, B 고른 거랑 A, C 고른 거, A, D 고른 거, A, E 고른 거. A 고르는 건 다 했죠. 그 다음에 B, C 고른 거, B, D, B, E 고른 거. 그 다음에 C, D, C. 그 다음에 D, E. 총 몇 개죠? 10개 맞습니까? 10개? 직선을 2개씩 고르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예요. 근데 직선 2개씩 골랐을 때마다 막곡지각이 몇 쌍 생긴다고요? 2쌍. 그래서 이 둘이 약분돼서 5 곱하기 4거든요. 근데 이 과정 없이 이런 것만 외운 친구들이 약간 저는 이제 문제집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센수학 같은 게 유형 잡기 좋긴 한데 잘못 공부하면 책 한 권을 이해하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웃기죠? 뭐냐면 여기 개념이 있고 문제가 한 3개 있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아도 이것만 대입하면 한 2개는 풀리거든요. 얘는 몰라도 되는데 얘는 틀릴 수 있는데 여기 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틀려도 본인도 죄책감도 없고 엄마도 뭐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책 한 권을 이해하지 않고 푸는데 성공합니다. 특히 사고력점 따다닥 따다닥 그래서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 근데 이제 계속 원리로 계속 설명해주고 한 번 설명해 줬다고 뜨고 끝인가요? 계속 수업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풀어야 돼 라는 이런 원리였지라는 걸 매번 복습하고 해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애들이 원리까지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도 아이들이 이제 접했을 때 되게 잘하게 됩니다. 지금 온도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약간 더운가? 사람이 많아지면 네. 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자, 이거 어머니들도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편안하게. 이 각을 구하시오. 자, 그냥 한번 답을 한번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수학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이 뭘 쓸 것 같으세요? 요 각. 몇 도일까요? 어머니, 몇 도일까요?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무 숫자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1, 2, 3, 4, 5. 편안하게. 답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네. 이게 틀려야 더 좋은 거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일단 그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봐봐. 여기서 보면요. 보세요. 네,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각이 나와 있지 않으면 뭔가 똑 떨어지는 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실직이 맞긴 맞아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은 60도인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60도 쓰고 이유가 없어요. 다 물어보면 이유가 없고 하고 이제 당황하고 어떤 친구는 뭐 얘랑 얘가 합동이어서란 말도 하고 합동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이제 패턴 잡아주는 게 정삼각형 2개가 있으면 무조건 사스 합동으로 문제 접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요 긴 변 있습니다. 여기 짧은 변 있죠. 그럼 여기서 긴 변, 짧은 변, 끼인 각이 120도겠네요.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수업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예시를 좀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긴 변, 짧은 변, 끼인 각 120도예요. 그럼 이 두 삼각형은요. 두 변의 길이 같고 끼인 각 같으니까 사스 합동이 맞아요. 근데 애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합동 찾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뭐로 예시하냐면 자 만약에 영화에서 어떤 보물 찾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보물을 딱 찾은 다음에 와 보물 찾았다 하고 집에 가면 이상하지 않니? 보물을 찾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찾았죠? 쓰려고 찾은 거예요. 그럼 찾았으면 합동을 찾았으면 뭔가 사용을 해야 돼요. 길이에 대한 건 안 궁금한 거니까 가게에 대할 건데 합동인 거니까 제가 그냥 어머니들 이해하기 쉽게끔 첫 번째 A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A랑 두 번째 A랑 같을까요? 같죠? 왜 같죠? 합동이니까 대응각이 같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B랑 제가 숫자로 이렇게 애들한테 표시해 주는데 그럼 아이들이 눈을 바로바로 따라가면서 잘 찾아와요. 제가 만약에 E, B, C랑 C, A, D랑 같다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못 쫓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힘든데 직관적으로 바로 위치가 보입니다. 아, 합동이어서 A1, A2가 같고 B1, B2가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A 더하기 B는 몇 도였을까요? 이게 120이니까 60도입니다. 그럼 여기도 A 더하기 B가 몇 도일까요? 그래서 요 각이 외곽의 성질 또 여기가 120도나 60도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확하게 원리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이거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각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머니들 아마 기하에 대한 다 풀이 보시면 그거 읽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랑 같고 그거 읽다 보면 내가 뭘 찾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후반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중에는 그 표시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정도까지 센스가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 눈높이로 내려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었을 때 이 과정이 없으면 계속 제가 체크를 합니다. 왜 그 값이 나왔어? 설명해 볼래? 그래서 계속 그 모순을 이끌어내서 잘못된 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도 이렇게 풀기 하면서 이제 이끌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정확히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에서는 저는 초등적 사고에서 중등적 또는 고등적 사고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담은 게 이제 기선제압 프로그램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수 기하 파트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류민희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상상 엑셀인간에서 지금 기선제압 대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유민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원장님께서 수업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가 사실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를 하면서 제가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저도 사실은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제가 계속 저 스스로 조금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고 느끼는 게 애들한테 왜라고 물어보면 그냥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아까 각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수업하던 반에서 A급을 푸는데 이렇게 직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몇 도야? 라고 물어봤더니 45도래요.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되게 유명한 그런 초등 심화 사고를 학원을 다 거친 애들이었고 나름 학원에서 탑반인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A급을 푸는 애들인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 이렇게 직각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꼭지점과 꼭지점이 이렇게 지나요. 그럼 45도지 않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까 그림 얘기도 하셨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합동이 아닌데 합동인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합동인데 합동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그리시거나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 아니게 그리시거나 근데 그건 진짜 애들한테 정확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풀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건데 그런 그림에서 오히려 많이 낚이는 친구들이 상위권 문제집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 그래서 그림이 눈에 익어서 그림으로 푸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막히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질문이 왜 합동이야?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합동 조건이 뭐야? 아까 원장님 이제 정삼각형 사스 얘기하셨는데 SAS요. 왜 SAS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맡기는 거예요. 왜 SAS인지를 설명을 못해요. 제가 최근에 가장 황당했던 게 지금 이거 정삼각형이에요. 왜? 길이가 같아요. 왜 길이가 같은데?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왜 정삼각형이냐고. 세각이 60도예요. 왜? 길이가 같아요. 이 질문을 한 5분을 반복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가 이게 맞는 대화가 그리고 이제
기하가 보통 그렇고 대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좀 있어요. 아, 이게 도저히 풀이를 좀 이렇게 풀이 과정을 길게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아이가 맞춘 거예요. 어떻게 풀었어? 얘기해봐. 어떻게 풀었어?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선생님 화 안 내실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다 대입했습니다. 다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근데 답이 5번이었으면 선생님 근데 제가 5번부터 대입해서 한 번에 맞췄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선제압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초등 아이들을 위한 중등 선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 예전에 이제 EBS에서 우스갯소리로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수포자가 생기는 계기가 분수 개념이 나올 때 그리고 소금물을 자꾸 섞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움직일 때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수포자 얘기가 한참 나오면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 아이들을 데리고 중등 선행을 하거나 중등 선행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을 경험을 해보면 딱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단원부터 막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데 뭔가 다르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1단원부터 막히는 친구들이 있고 보통은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에서 한번 무너집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들이 마이너스란 개념은 있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왜 플러스예요? 라는 걸 그냥 이해를 못한 상태로 연습을 하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근데 정수 유리수의 연산에서 막히면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문자식, 방정식 뒤로 와르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그냥 나는 수학을 못하나 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막히는 지점이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예, 활용해서 한번 아이들이 이제 무너지죠. 근데 활용은 조금 아이들이 못해도 돼요. 시험에 나오면 틀리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무너지는 게 함수입니다. 함수에서 무너지면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함수에서 무너지면 이 함수는 뭔지 아시겠지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틀려도 되지 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는 함수를 계속해서 써야 되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함수의 기본 개념을 모든 함수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 아이들이 이제 나는 수학은 안 되는구나. 내가 그 말로만 듣던 수포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 어떤 아이가 선생님 수포자를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수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초등과정은 사실은 수에 대한 그냥 개념입니다.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이 초등 문제 다 맞아요. 문제를 잘 보시면 소수의 곱셈 단원에 이 친구는 모두 다 곱하고 있을 겁니다. 문장제 문제에서도 주어진 수를 그냥 곱할 거예요. 분수의 나눗셈이면 주어진 분수를 그냥 곱할 겁니다. 숫자를 정하면 이걸 왜 나눠야 되지? 왜 곱해야 되지의 생각이 없이 그냥 단순히 곱하고 나누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아이 문장제 문제를 잘 풀었었는데 초등과정에서 중등과정 올라가니까 방정식에 활용해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초등과정에선 내가 무슨 연산을 해야 되는지 사실 명확합니다. 단원 제목에다 있거든요.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곱셈, 소수의 나눗셈. 그럼 사실 그것만 조금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진짜 어려운 한두 유형 정도만 틀리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나는 수학을 좀 잘해. 엄마들도 우리 아이 수에 대한 감각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풀이 과정 왜 곱했어? 왜 나눴어? 라고 물어보면 곱해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인데 맞지 않아요? 왜 곱했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곱했는데 곱셈이니까 곱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에 대한 이해라던가 사칙연산의 원리 이해 그리고 직관적인 문제 해결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은 사실 아이들이 수학을 좀 재밌어해요. 왜냐면은 슥슥슥 풀리거든요. 최상위 문제 줬는데 의외로 슥슥슥 잘 풀리고 난 수학을 좀 잘하나 보다.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 중등과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중등에서 수학적 용어들이 나오죠. 역수가 뭐야? 분모분자 뒤집은 거요. 아닐 건데 분모 분자 뒤집은 거 맞지 않아요? 정말 그 맞지 않아. 절대값이 뭐야? 부호 뗀 거요. 부호 뗀 게 절대값이야?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문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문자를 씁니다. 다만 네모, 세모 별표로 쓰죠. 그걸 이제 X, Y, Z로 나오면 이제 아이들 수학에서 왜 영어가 나오고 선생님 왜 한글보다 영어가 많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가 훨씬 더 많을 거야. 다 영어로 쓸 건데 그럼 저는 수학을 안 할래요. 저는 수학에서 영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나 유형별 학습이 필요한데
요 중등 과정은 사실 초등에서 대수 같은 경우는 초등에서 고등을 연결하는 브릿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등의 대수가 잘 되어 있어야지 고등 과정에서 이제 학습 부담이 좀 늘어나거나 중등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다 연결을 할 건데 그 고등부에 이제 여기는 물론 워낙 선행이 빠르니까 하시는 선생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부 선생님인데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면 2차 함수를 수업을 안 했나요? 했죠. 얘들이 평행 이동을 모르나요? 알죠. 근데 왜 애들이 전부 다 나는 저런 걸 들은 적이 없는데 라는 표정으로 앉아있죠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의외로 한 번 배웠던 개념을 끄집어서 쓰는 걸 잘 못해요. 그럼 이걸 연결시켜 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스스로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던 건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초등 과정에서 중등 과정, 중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으로 이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아셔야지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게 지금 제가 밑에 5가지가 사실 초등, 중등, 고등을 전체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제일 좀 저 스스로 많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연산의 원리를 이해를 했는가? 이 친구가 얘를 곱셈을 해야 되는지 나눗셈을 해야 되는지 알고 푸는가? 그리고 문장제에 대한 해석과 조건의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이건데, 저는 거속시 문제는 반드시 표를 그리고 농도 문제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활용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보면 식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식을 한 번에 딱 적고 답을 딱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푸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면 식이 점점 복잡해지고 조건이 많아지면 이렇게 손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못한다,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우리 아무도 못하는데 왜 너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학 용어와 정의, 아까 제가 이제 절대값이랑 역수 말씀드렸는데 저도 처음에 기선제압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역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분수 분모 바꾼 거예요. 아니, 분모 분자 바꾼 거예요. 절대값 뭐야? 부호 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역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값이 뭐야? 라고 하면은 원점에서 그 수에 해당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조금 정확한 용어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물어보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과정에 사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념의 연계성과 학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으로 이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그러면은 문제에 따라서 쇼컷으로 고등 개념을 가지고 내려와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등 개념을 가지고 내려와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 개념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가. 제가 최근에 수업을 하면서 잘 모르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문제에 이렇게 좌표 평면에 3점 찍어놓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크게 사각형을 그려서 빼고 빼는 걸로 구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밑변의 길이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 높이 구해서 조금 복잡하게 푸는데 이게 쇼컷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고등 애들도 선행 처음 할 때 안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면 그 쇼컷을 알면 아이들이 다 그걸로만 풀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선행을 하는 친구인데 그 쇼컷을 알고 온 거죠.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점이 주어진 거 쓱쓱쓱쓱 풀어서 맞춰요. 근데 점의 좌표가 미지수로 문자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건 그 쇼컷을 쓰다 보니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림만 한번 딱 그려서 풀면 되는 문제를 쇼컷으로 풀다 보니 아이가 계속 막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쇼컷이나 고등 개념을 가르쳐 줄 때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사실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이제 유형으로 문제를 푸는가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센의 정답률이 상당히 좋아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문제의 대념 보고 대표 문제 풀고 대표 문제 숫자만 바꿔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4문제가 있으면 3문제는 쭉 숫자 바꿔서 풀었는데 마지막 문제는 숫자를 바꿔서 못 풀거든요. 그럼 별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단계 가면은 유형을 다 섞어 놓으니까 그래도 C단계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면 단원으로 푸니까. 중간고사에서 유형을 다 섞어서 하면 이 친구가 어느 단원에 어느 개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 이제 정답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교재를 구성을 했는데 요건 초등 과정의 이제 단원입니다. 보시면 분수의 나눗셈을 6학년 1학기와 6학년 2학기 2번 나눠서 배워요.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 게 사실은 초등 과정에서의 연산에 충분한 연습과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인데 아이들은 조금 지겨워할 수 있죠. 왜냐면 하나로만 풀면 되는데 그래서 요 개념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의 원리로 풀어서 중등 과정까지 확장되면 되는 개념인데 초등 과정에서 사실 너무 연산에 대한 트레이닝 때문에 너무 세분화해서 유형별로 나눠서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기하 파트고요. 나머지 이제 다 대수 파트인데
초등과 중등 과정에 이제 연계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수학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수연산 영역 그리고 여기는 함수 영역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 요것들을 그럼 저희가 어떻게 개념을 잘 연계해서 잡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기 기선제압의 대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등 과정, 특히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의 기본 유형들, 센으로 따지면 센의 대표 유형들 정도는 저희가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초등 심화와 이제 중등 과정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을 했고 그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화 연산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이라던가 또는 초등 과정에서 수의 연산에서 조금 심화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스텝 2가 이제 방정식과 활용인데 이 활용을 제가 되게 많이 쪼개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유형별로, 그러니까 센에서는 그냥 박스 처리하거나 아니면 박스 처리한 거에서 밑에 대표 유형으로 이렇게 문항으로 나누는 걸 저는 되게 많이 쪼개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함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함수의 개념 자체, 대응이라는 개념이라던가 이렇게 제가 보통 자판기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대응의 개념이라던가 함수 값의 개념이라던가 이렇게 확장되는, 특히 그래프 해석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형별로 꼼꼼하게 다루면서 수업을 하려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부분들, 제가 사실은 가장 수업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수업에 잘 녹여내서 수업을 이제 알차게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교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등과 중등 과정입니다. 초등 과정에서는 소인수 분해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소인수 분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초등 과정에선 그냥 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걸 중등 과정에서는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너 이거 초등 과정에서 배웠잖아 라고 하면은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배웠어. 잘 생각해봐.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막 꺼내서 보여주거든요. 배웠잖아. 아, 이게 그거예요? 근데 왜 그땐 소인수 분해라고 안 가르쳐줬어요? 네가 모를까 봐. 아니, 뭐 어려운 말도 아니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 과정에서 배웠던 개념을 중등 과정에서 한 번 더 배운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 이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초등 문제나 중등 문제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단어는 활용 문제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아이들이 잘 해석해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요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재고요. 최상위 교재일 겁니다. 아마 중등 1학년 1학기, 이거는 아마 센 C 정도이고요. 이거는 고등 공통수학의 정석이랑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아마 대수의 유형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문자로 바뀌지도 사실 않았어요. 다 똑같은 부분문수 분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초등 과정에서는 이 부분문수 분해를 증명이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통분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밑에를 계산해 보세요. 중등도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때 계산해 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성립할 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성립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문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 예, 성립하는 과정을 사실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업에서 다 녹여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활용 말씀하셨는데 열차 문제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서 터널을 통과하는 문제이고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터널을 통과하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터널을 통과하면은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합한 만큼 기차가 이동한다는 걸 알아요. 다 압니다. 설명 안 해줘도 알아요. 근데 이걸 중학교 과정으로 딱 옮겨서 물어보면은 이동거리가 얼마야? 글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선 숫자만 나오고 여기선 X 문자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이 수로 표현이 되든 문자로 표현이 되든 정확하게 이제 식을 세워서 풀 수 있게끔 하면은 이 아이가 사실은 어느 학년에 어떤 문제를 풀어도, 저 열차 문제가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나오고요. 소수의 나눗셈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어에서 어떻게 접하더라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이 이렇게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 지금 다 보시면은 초등 5학년, 그다음 중학교 1학년, 특히 초등 5, 6학년은 중학교 과정과 연결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재에 최대한 잘 담아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년이랑 단원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난 5학년 1학기를 공부했어. 끝. 5학년 2학기. 다 새롭네. 이게 아니라 그냥 토픽별로 학습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열차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일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주제별로 학습을 해서 어떤 문제를 어떤 학기에서 어떻게 접하더라도 문제를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특징은 공식 노트를 쓰고요. 워크북이랑 그다음에 PPT 활용 그리고 학습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 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좀 어린 아이들의 대상이어서 공식 노트를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쓰게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개념을 연결해서 이렇게 노트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은 필기하고 밑줄 긋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북 이제 과제로 나가는 건데 의외로 아이들이 과제를 되게 꼼꼼히 해옵니다. 물론 어머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서 채점이랑 이런 과정을 해주시고 질문해야 될 것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오면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제 해소를 하고 그다음 그 질문을 듣고 이 아이가 이 수업에서 무언가가 조금 부족했구나 하는 부분은 거기서 다시 메꿔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T 수업인데 요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띄워놓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서 밑줄도 긋고 끊어 읽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풀어볼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나와서 풀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까지 이건 저희 원장님이십니다. 네, 원장님이 저 과정을 이렇게 영상이 있나요? 네, 일단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학습 관리는 카톡을 제가 이제 매번 수업 끝나면 그 수업에 대한 테스트의 성적표 그리고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고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학습이 될 거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뭐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학습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다 하시는 거 다른 학원에서 다 하시는 건데 조금 더 저희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대수 수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하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죠. 기하가 중등 기하가 잘 안 돼 있으면 고등에서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을 못해서 못 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수 같은 경우는 특히 고등이랑 연결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중등 이제 아마 어머님들이 지금 초등 심화를 하고 있고 중등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스러워서 오늘 많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부분을 저희가 초등과 중등을 그렇게 크게 경계선을 그러니까 벽을 높게 느끼지 않고 잘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약간 뭐 박수나 어머니들 리액션이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이게 저학년 쪽일수록 좀 좋으시고요. 나중에 중학교 쪽 설명회 가거나 그러면 어머니들 다들 이렇게 아무도 웃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느낌도 있고 전 또 그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생각보다 많이 닮아요. 부모님 모습. 그래서 조금 더 리액션을 아이들도 잘하길 원하시고 그래야 선생님들도 수업에서 흥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게 사실 필요한데 지금 뭐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기하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설명할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해봤을 때 생각보다 각자 준비한 것보다 많이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목표는 절대 만약에 물론 Q&A 부분에서는 오버될 수는 있어도 절대 12시는 넘지 않고 모든 어찌되건 브리핑이나 그거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하 부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 이거 계속 이제 밀고 있는데 기하의 본질. 결국은 기하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기하는 다 중등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 다 있거든요. 고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초등 과정 거치면서 하겠지만 실질적인 모든 내용은 중등이고 그것을 조금씩 살짝씩 한번 들어본 적 있게 만드는 게 어쩜 초등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접해 평면에 옮겨놓고 약간 해석하는 게 이제 고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등의 본질은 중등에 있고 그 중등의 기하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거기 기선제압 그 브로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브로셔처럼 약간 빳빳한 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과정은 다 써 있습니다. 이 각각을 저희가 스텝 1, 2, 3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이렇게 놨어요. 도형의 기본. 이게 사실 어떤 취지냐면
아이들이 똘똘한 아이들이 잘 어찌됐건 공부를 해서 잘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제대로 논리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초등생들한테도 아이들이 생각해 보시면 원리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 초등의 교육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라도 조금 더 관련된 원리들을 얘기하면서 자극을 주는 게 좋을 것인가 해서 당연히 후자 쪽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금 더 초등에서도 조금 더 중등의 원리까지 같이 설명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약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똑같은 걸 알려주려고 해도 조금 더 노하우 있게 쫄쫄한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서 이끌어주는 어떤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정도의 어떤 교재도 필요할 거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각각 이제 중1과 중2에 해당되는 내용도 꽤 들어가 있어요. 중2 초반 정도 내용까지 잘 들어가 있는데 삼각형, 사각형, 평면도형 뭐 여러 가지들 내용들에 대해서 초등 단원과 하나하나 연결시킨 거거든요. 이게 초등 개념을 중등이랑 하나씩 다 연결시켜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등에 이거랑 같이 설명을 해서 확장시켜줘야 되겠다. 사실 초등 쪽에서는 기하 부분이 심하라고 할 부분도 별로 없어요. 다음 그림에서 직각이 총 몇 개 있을까 세보세요. 약간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하다 보면 이게 뭐지? 이거 도움 되는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 건데 조금 더 확장해서 계속 가야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다 들었으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어떤 다지기 과정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등 가서도 여기서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받아들이는데 편할 거거든요. 자, 요 기하 부분 설명해 볼게요. 이 책인데 초등 쪽의 평행사변형 개념은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하고 성질 정도 나와요. 이유는 없고 그냥 나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제 뭐 좀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초등에서 나오는 성질이 조금 더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5가지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은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이건 기하 2단계에서도 트레이닝하고 기하 거꾸로 1단계에서도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선 제압 수업에서도 애들 수업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부분이에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5가지 조건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순서대로 암기를 꼭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암기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몇 개 헷갈리면서 점점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레이닝하는 과정도 좀 있거든요. 이게 아까 영상, 네,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거는 뭐 수업 영상인데 애들이 그래도 잘 따라하고 이날 되게 성취도 아이들이 따라하면서도 익히고 제가 손으로 계속 따라하게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해서 계속 따라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 그날 수업 참여도도 엄청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아니 중등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초등 개념이랑 연결된 것까지 중등까지 다 알려줄 수만 있고 아이가 따라올 수만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 근데 그게 된다고라는 물음표에서는 이게 확실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다 따라하고 이날 요 평행사변형 결정 조건 이런 거 다 맞췄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수업 내용은 참고로 꽤 어렵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하나 유형들을 아이들이 끌어주고 싶은 거여서 사실 중학생 과정이라고 해도 쉬운 건 아닌데 이 각각의 과정들을 이제 아이들 이제 수업하는 내용들이고 요거 이제 합동 조건 초등에도 합동이 나오는데 중등이랑 연결시켜서 합동 설명하고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제 합동의 암기법 써준 거예요. 아싸 똥싸스 하고 김 뭐랑뭐랑 나는 이거 원래 이렇게 대부분 배우는 게 맞는데 모르시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합동 트레이닝하고 자, 이건 이제 작도 쪽 수업도 했어요. 이제 작도는 아주 심화까지는 아니고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 참고로 이제 실제 중1의 합동은요. 중1의 작도랑 합동이 같이 나오는데 이 둘이 꼬여 있어요. 뭐냐면 작도의 원리 설명하려면 합동이 들어가거든요. 합동을 설명하기 전에 작도를 이해해야 합동의 뭐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작도 단원은 아무런 원리 없이 순서만 나열돼요.
그럼 애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의 원리는 끝내 안 알려준 채 그냥 합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바꾸려고 처음 배울 때는 기본 조건 합동 세 가지를 먼저 일단 익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때 중2의 합동 조건 RHS, RHA를 추가해서 그 다음에 이 작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게 각이 같으냐, 왜 각을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한 원리까지 설명해주면 애들이 이제 되게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개념 원의 넓이 유도하는 과정 애들한테 이제 필기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중등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도형이 움직이는 거 있어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가 어떻게 가느냐, 움직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제가 단원을 되게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냐면 원과 자취인데 보시면 이 단원은 자취를 그리시오만을 많이 트레이닝합니다. 그리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초적인 원의 성질도 가는데 개념 자체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려보게끔 하는 걸 트레이닝하고, 이거 다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보여도 주고 그 다음에 그 관계도 이제 설명하거든요. 좀 뭐 느낌 좀 볼까요? 이게 어디 여기까지는 쭉 있는데 쭉 일직선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 원이 하나라도 다 있는 부분까지는 일직선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돈다라는 개념을 좀 잡아주면 애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같은 경우도 자취해서 애들이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이해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여기서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길이가 얘랑 같다라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호의 길이와 같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해서 이제 필기시키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선제압 이제 입체 쪽에서 아직 아이들과 수업은 안 하고 이제 제가 자료 만든 부분인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계속 씨앗을 심어주는 건데 영재고 입시 쪽이랑도 연결됐던 부분이에요.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자 이게 정사각뿔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사각뿔에다가 자 복잡해 보이죠? 여기 새로운 도형들을 연결해서 이 정사각뿔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작은 피라미드 모양 4개가 있고 정사면체 4개가 있고 정팔면체가 있어요. 이게 합체가 돼서 결국은 정확하게 큰 정사각뿔을 하나를 만들어 내거든요. 이게 원래 영재고 입시 쪽에 나왔던 건데 이게 심화 문제집의 중1에 들어가 있고 그 문제도 그대로 나와요. 뭐냐면 정사각뿔 2개 주고서 정사면체 넣고서 이렇게 생긴 도형의 면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기가 막힌 게 이게 한 평면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면이 꺾였을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다른 면으로 보는데 이게 같은 면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 자체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도 하는 뭐 그런 과정들도 다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시계 문제네요. 시계 문제도 실제 그냥 결론적으로는 모든 문제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이 관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하면서 시험도 보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시험은 세분화시키면 시험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약간 경시 스타일의 응용력 시험도 있고 복습력, 영어 단어 암기와 그 복습력 테스트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심화를 공부할 땐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배울 땐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도 테스트가 필요해요. 저기서 이제 기선제압이랑 이제 기하 1단계나 뭔가 1단계적인 저희 단원에서는 집에 가기 전에 오늘 계속 트레이닝하는 걸 알고 가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날 배운 걸 바로바로 익히는 친구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시간이 걸리면 재시험이란 이름일 수 있지만 그걸 복습해서 자기 거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집에 가기 전에 정말 어느 정도 알고 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시험인 거고, 이 참고로 일부러 점수가 그렇게 확 높은 친구, 너무 높기만 하면 어머니들은 너무 약간 저거 너무 모범생만 여기 못 본 점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기본도형, 평행선, 다각형, 합동. 근데 합동 찾기가 또 있네요. 외심, 내심, 합동.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여러 가지 사각형의 합동 찾기 여기 밑에 또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중등에서 기하에서 합동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못 찾는 친구들은 쌓이지가 않아요. 기하가 논리적으로 쌓이지가 않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합동의 모양을 찾고 논리적으로 하나씩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거 합동 찾기. 이런 식으로 합동 찾기 시험을 계속 거듭하면서 보고 같은 시험지를 보지 않고 계속 버전을 다르게 봐요.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합동이 삼각형 쓰고 합동 조건만 써봐. 합동 조건만 써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서 합동을 올바르게 찾는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성적표를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성적표 이 친구는 재시험도 걸리고 뭐 합동 헤맸는데
중2 스텝 2에서 합동이 또 나온다 드렸잖아요.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서 얘만 되게 독보적인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재시험을 많이 걸려서 엄청난 트레이닝이 됐어. 그 다음에 자취 얘기 드릴게요. 자 보세요. 시험 문제 보면 이 도형이 A가 BC A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그림을 그려보시오 라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 잘 그립니다. 이거를 하고서 그 다음번 넓이 관련돼서 둘레 관련된 단원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단원에서 이제 자취와 측정이 나와요. 정확히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요거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그 원의 둘레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들을 구하는 걸 트레이닝 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 자취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학습에서 고통 구간이 되게 짧아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집에서 쬐끔 끝에 한두 개 나오고 어차피 모르고 설명 듣고 끝.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없거든요. 대수나 기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초등 후반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세부적인 유형들을 후루룩 가기에는 너무 불안한 부분이 많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위험한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똑똑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치동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성공하는 아이의 수는 제일 많고 실패율은 제일 높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누구 따라서 똑같이 가서 그냥 A급으로 선행을 그냥 한다든가 아주 일부 아이들은 따라간 친구가 있는데 그 일부 아이들이 따라간 친구들 보면 A급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 전께 있거든요. 최소한 사교육이든 연산이든 다른 과정이든 비공식이든 엄마든 과외든 뭔가 분명히 있는데 그 과정은 공식적인 대화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이 쓸려가서 했다가 많은 심화 수업을 계속 그냥 듣고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풀 수는 없는 아이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과정들 방정식으로 세분화시켜서 과정을 좀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심화도 되면서 중등으로 넘어갈 수 있게. 최근에 이제 여기 기선제압 듣는 학부모님과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어머니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핵심 요약을 조금 대화를 남겼습니다. 자, 기선제압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무엇이냐? 왜냐하면 저는 고맙기도 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모험을 한 느낌도 있잖아요. 기존 학원 프로그램에서. 그랬더니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초등 심화만 하긴 싫고 중등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자 온 거 보고 자기가 1등으로 아마 전화를 했을 것이다. 바로 내 고민에 정확히 딱 맞네 라고 해서 선택을 했다. 요 얘기 해주셨고요.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듣고 이 수업을 듣는 게 좋겠느냐 공부하고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초4 정도까지 한 다음에 조금 더 잘 응용력이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는데 들어보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초5 정도 기본 정도까지 하고 들어야 이 전체적인 연산이나 속도나 그런 것들이 좀 맞을 것 같다. 자기 아이는 뭐 초5 기본 정도까지 해서 다행히 딱 적합했다.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요거 이따가도 또 한 번 더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초등 심화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려면 되게 쉬운 걸 알려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화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중등 수학이 이렇게 어려울 건데 중등 수학 가려면 이거보다 더 쉬운 걸 했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이 정도 어려운 자극을 주는 게 자기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뒤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기하 그 과제의 답을 풀이 과정까지 있는 답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최대한 아이 먼저 풀어보게 하고 엄마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이해도 시켜보고 같이 끌어줍니다. 끌어주고서 학원 온 상태에서 이건 엄마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본인이 또는 아이가 이거는 뭔가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런 거는 이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 듣자라고 해서 이렇게 요약 어머니들이 챙겨주시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종합적으로 너희가 모르는 게 뭐야 라고 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수업 방식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어머니들이 상위권이 되려면 그냥 학원만 보내면 다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백업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런 친구들이 잘 따라가는데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는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너 혼자 고민해서 해결해봐 라는 그런 과제 형식으로는 잘못하면 왜곡이 많이 발생해요. 약간 억지로 풀고 찍어서 풀고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받으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어려운 문제들은 골고루 아이들이 조금씩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모두 다 듣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 설명을 들어야 이런 부분을 자기가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건 좀 더 고학년 과정에서 어떤 친구가 맞았다고 풀이를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맞긴 했지만 너 맞은 부분도 있지만 내가 설명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그리고 그냥 맞았다고 풀면 딴 친구들도 괜히 조바심 나서 풀고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가 안 좋다. 일부러 꼭 정확히 들어야 한다. 그게 훨씬 안전한 일이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가 해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저도 이제 복습 과정이나 트레이닝 과정을 더 하고 싶어서 이거 어머니한테 좀 의견을 드렸어요. 수업을 아이들이 과제를 해왔다면 어머니와 함께 한 부분이 사실 많고 수업에서 올바르게 설명을 들었으면 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다시 한번 복습으로 꼭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복습 문항 10문제를 선별해서 이거 서술형으로 풀어서 다시 다음번까지 제출해 라고 해서 한 번 더 복습. 그 다음에 이게 세트당, 이 과정당 8회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총괄 정리를 한번 하고서 총괄 시험을 여기서 과정별로 이게 보게 되는 것을 어머니께 제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회차당 복습 문항이 10문제씩 가져. 왜냐면 너 배운 것 중에 이거는 꼭 자기 걸로 만들어. 그 10문제를 8회 동안 하면은 총 80문제 정도가 쌓였겠네요. 여기서 냅니다. 여기서. 꼭 알았어야 되는 요약본 문제를 줬으니까 그걸 자기 걸로 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성취도는 엄청 좋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하는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 그럼 너무 좋죠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혹시 어머님이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 좋다고 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더 고생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뭐 그래도 상관없다. 도움되면 된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선제압의 기하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차별 방금 얘기 드린 복습과제 제출형으로 10문제씩 하고 9회차에 누적 테스트해서 8+1 형식으로 갑니다. 8+1, 8번 가고 1번 가고 그 다음에 성취도에 따라서 사실 못 봤네요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음 과정 넘어가기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런 부분은 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회차별로 정확히 복습하는 과정을 꾸준히 해가면 정확히 통과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네, 제가 오늘 열쇠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자, 요 모습을 하신 한승호 선생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동일인입니다. 뒤에서 보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는데 이제 역광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기선제압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기선제압은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탄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탄탄하게 잘 공부를 해온 다음에 중등 기본 유형, 중등 심화, 고등 과정까지를 쭉 연결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중등 기본 교재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원래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도 있고 뭐 원리 해설편도 있는데 기선제압을 제대로 우리와 함께 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말씀들만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중등 심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A급을 쇼컷으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블랙라벨을 공부하는 과정들도 있는데 기선제압을 탄탄하게 같이 왔을 때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한번 계속 끌어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3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빨리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전체 커리표고요. 저희 전체 커리를 머리 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커리는 여기 사진은 뒤에 찍으셔도 되는데 3단계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될 거고요. 1단계 앞부분이 이제 기선제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심화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뭐 심화 문제를 던져놓고 아이들이 스스로 충분히 많이 고민하게 한 다음에 개념 조금씩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잘 받아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적 허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좀 아이들만의 나쁜 습관들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은 정답 중심의 사고를 좀 하게 되고 사고가 오히려 더 굳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답 찾는 데만 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3단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개념 유형을 하게 되는 개념과 기초 트레이닝 과정. 두 번째 과정은 이제 심화 개념과 심화 유형들을 공부할 수 있는 트레이닝 과정, 마지막으로 개념 확장과 아이들이 이제 심화 문제를 스스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중등 과정이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앞부분에서 기선제압을 탄탄하게 공부를 하면 저희는 이제 1-1, 1-2까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좀 불안하시죠. 이것만 가지고 중등과정까지 다 되어 있을까? 혹시 중등과정에서 좀 이빨 빠져 있는 개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 응용과 1-2 응용은 같이 공부를 좀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이제 2-1, 3-1 기본 응용을 하는데 그럼 2-2랑 3-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같이 병행되는 기하 단계를 가지고 기하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용되는 교재는 어떤 교재들을 사용하냐면 일단 이빨 빠진 유형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센 스텝 B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센 스텝 B를 가지고 혹시나 이빨 빠져 있는 또는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 유형이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할 거예요.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A급 하니까 할 수 있지만 A급의 스텝 B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다시 한 번 더 센 스텝 B를 공부를 하면서 개념들을 충분히 다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간 평가를 할 겁니다. 이 친구가 혹시 이빨 빠져 있는 게 없을까? 라는 것을 한번 총괄 테스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될 때는 센의 스텝 C와 A급 스텝 B를 가지고 유형을 한 번 더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1-1-2 그리고 2-1, 3-1까지는 중등 기본 유형은 이렇게 공부가 된다. 사실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저희가 이제 따로 하루를 잡아야 되는데 빠르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보통 이제 우리가 A급으로 대표되는 심화 교재죠. 근데 A급은 올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교재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경시 스타일에 내가 우리 아이가 이제 KMO도 도전해 보고 싶고 영재학교도 도전해 보고 싶고 뭐 수학을 좀 잘하는 전사고 이런 학교도 한번 가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사실 상상고나 민사고도 거의 KMO 출신 친구들이 결국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A급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고등과정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중등 심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A급보다 좀 블랙라벨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결론은 둘 다 하시면 좋죠. 둘 다, 어떻게 둘 다 다 합니까? 라고 하면 저희가 그래서 2단계에서는 A급 과정도 따로 있었고 블랙라벨도 따로 있었는데 여기서 엑기스만 모아서 A급 블랙라벨 최상위 고쟁이. 네. 여기서 딱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재들만 이렇게 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는요, 수업 방식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수업 방식은 A급에서는 스텝 A를 할 거고요. 블랙라벨 고쟁이 최상에서는 스텝 3 문제에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겹치는 문제들을 일부러 트레이닝을 위해서 넣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유형들을 하면서 그 유형 자체를 공부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문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좀 도전을 해야 되는데 간혹 중등 과정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일단 미리 개념 리뷰를 좀 해줘요. 그래서 좀 수업 과정은 일단 첫 번째 개념 리뷰가 필요한 거는 개념 리뷰를 좀 해줍니다. 이 과정은 사실 경시에서 이 과정을 좀 알아야 돼 또는 고등에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팁을 좀 준 다음에 학생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도전할 시간을 줍니다. 충분히 그러면은 아이들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풀이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풀이가 있기도 하고 이 풀이는 정도는 아니고 좀 돌아가긴 했지만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의 역량이 좀 필요하긴 한데 좀 쓸데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이상한 풀이를 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쳐가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결 전략을 정리를 해요. 어떨 때는 학생 풀이가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 친구의 풀이도 같이 학생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만 이거 말고 다른 쇼컷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고등과정에서는 이거 어떻게 확장되는지까지 해서 한 문제를 처리를 하고 보통 한 시간에 24문제 그러니까 한 수업 이제 3시간 수업당 한 24문제에서 30문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처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수업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학생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잘 안 되는 이거는 고등 과정에는 혈내 무리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야 라는 거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문제를 도전해서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경우는 다시 쓰게 되는 이건 학생이 쓴 풀이들입니다. 최대 정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는데 심한 문제에서 약간 이제 마법의 레시피처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고 최대 정수함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성질 가지고 네가 풀어봐. 풀고 안 풀리면 이제 학생 스스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중등 심화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 3단계는 이제 거의 경시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프리케이모까지 준비를 해서 경시반에 입반을 하는 것까지를 목표를 하는데
경시반에 입반을 할 때 기왕이면 K모 1차 입상을 하고 입반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하 작도 단계도 있고 정수론 입문도 있고 중등심화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좀 더 경시에 가까운 중등 극심화 단계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당연히 중등심화 하이퍼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고력도 확장시키고 심화 개념도 이해시키고 KMO 유형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능력을 좀 기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똑같습니다. 문제 분석하고 도전시키고 해결 전략을 제시하고 그리고 경시 입문 개념을 가르쳐주고 챌린지 문제 도전시키는 이 단계가 오면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인 스킬들이 다 장착이 돼서 본인 스스로 새로운 심화 문제를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선제압에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먼 과정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실제 예전 경시 문제들 같은 경우로 도전 문제로 도전을 시키고요. 네, 되게 유명한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심화 교재를 보면은 다들 한 번씩 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거는 보시면 1985년도 문제겠죠? 1985분의 1을 구하라고 해서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작도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기하 4단계에서는 그림이 없는 K모에서 다루는 그림 없는 심화 문제와 이런 심화 작도를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작도가 제일 뒤에 들어가 있거든요. 작도라는 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수학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하고 거기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의 공부를 같이 하면서 심화 작도들을 스스로 좀 원리들을 깨우치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과정만 빨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고등과정도 똑같이 아까 3단계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고등과정은 당연히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석은 두 권이잖아요. 기본정석, 실력정석. 정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A급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의 정석은 현재 교과 과정이 바뀌어 있지만 바뀌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까지 다 들어있고요. 실제로 실력 정석에 있는 스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K모 대비를 위한 대수 스킬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도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중등까지를 잘하다가 고등과정 탁 들어오면 갑자기 벽이 딱 막히거든요. 그리고 고등과정을 하더라도 예제유제는 잘 풀다가 연습 문제는 갑자기 탁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완화하기 위해서 고등과정도 3단계로 단계별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별 과정은 일단 1단계에서는 기본 정석의 예제유제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개념원리 RPM이 있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예제유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 2단계에서는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와 실력 정석의 예제유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지고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실력 전선 연습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도전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업 특징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고학년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육이 붙은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개념 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만들 겁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고학년이 쓴 거긴 하거든요. 이런 형태 스스로 고학년이니까 되지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이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학습을 하면서 좀 그 근육이 붙기 시작하면 깔끔하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오른손으로 쓴 글씨, 왼손으로 쓴 글씨, 입에 물고 쓴 글씨, 발로 쓴 글씨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성격도 있고 차이도 있지만 조금씩 좋아지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 네, 너무 잘 썼죠? 남학생입니다, 심지어. 네. 그리고 이제 심화부터는 2단계부터는 저희가 이제 누적 테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누적 테스트를 가지고 계속 앞부분을 반복하면서 긴장감 있게 공부를 시키고 있다. 누적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이 쓴 풀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만 해서 안 되겠죠. 1대1 클리닉을 통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수업 시간 내에도 과제 겸사라든지 개별 질답을 하는 클리닉을 진행하고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어머님들의 전투력이 아이들의 실력을 또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등과정부터는 어머님들이 봐주기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애들이 그냥 얘기를 해요. 어제 엄마가 콴다를 8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고등수학 클리닉은 뭐냐면 여기서 엄청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어머님들이 그 콴다 찍는 수고를 저희가 덜어드리고자 와서 과제해라.
선생님이 이제 관리하에 선생님한테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고 여기서 과제도 하고 미흡한 진도도 보충하고 그리고 누적 테스트 재시험도 여기 와서 봐라 라고 해서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업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매일매일 카톡 피드백을 선생님들이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톡을 하면은 어머님들께서 답변도 주시고 필요한 경우 보내달라는 거 보내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아이가 테스트를 봤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의 테스트 시험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시험지는 안 내놓고 점수는 와 있는데 도대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카톡 피드백뿐 아니라 개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한 명당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의 시험지를 다 스캔해서 올려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생마다 찍으면은 뭐가 틀렸는지 몇 점인지 다 나오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복습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날 본 시험지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아서 공부해보고 제시가 아니더라도 복습할 수 있고 제시인 경우는 이걸 가지고 다시 공부한 다음에 제시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를 봐도 모르겠고 수업 필기도 안 돼 있고 얘를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영상으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제가 이제 전체적인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12시에 엄청 중요한 얘기 해야지. 먼저 가시는 분 어머니들 아쉽게. 자, 중등 뭐 본질은 기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랑 좀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쪽이 색을 좀 반전을 해야 볼까요? 네. 일단은 기선제압 통해서 중등이 연계성 있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중 문제집으로도 심화를 더 했으면 좋겠으니까 센과 A급으로 여기 진도를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 이쪽으로는 대수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중등 대수. 자, 이것도 사실 쉬운 과정으로는 하지 않아요. 기초 과정으로 하지 않고 아까 전에도 이제 센과 A급인 거니까 꽤 어려운 문제집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1 할 때 중2, 중2 할 때 중3의 연산을 계속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 연산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에서 언제 무슨 과정에 연산을 볼 겁니다라고 저기다 써 드릴 거예요, 과정에. 그러면은 이때까지 연산을 미리 간단한 뭐 수력 충전 정도 문제집을 집에서 풀리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런 거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잡아주시고 학원에선 아주 짧은 테스트를 보고 그 상태에서 그게 부족하면 이거 연산 챙겨야 되는 거랑 재시험 다시 보고 그런 걸 안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화로 가기 전에는 가끔 그런 경우들 많은데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우리 학원 수업만 들으면 돼요. 그게 생각보다 안 맞는 곳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이거에 맞춰서 연산 같은 걸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집에서 하시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확인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기선제압을 했고 기선제압하면서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그게 중1 총정리로 기하 풀이부터 해도 되고 기하 1단계부터 가도 좋습니다. 기하 1단계로 쭉 넘어가게 되겠고요. 제가 최근에 예전에도 사실 마감으로도 많이 진행됐지만 기하 1단계, 2단계가 생각보다 마감돼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뭐 이런 경우 있었어요. 기하 풀이부터 이랬는데 기하 풀이가 17명이 했어요. 그래서 기하 1단계로 넘어갈 때 신규생을 얼마 못 받게 됐거든요. 상당수 넘어와서. 그 다음 기하 1 들은 친구들은 사실 기하 2 들으려고 하는 경향인 게 많아서 신규적인 자리가 별로 없어서 별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애초에 계획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초등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재원생들을 당연히 제 수업에서 먼저 우선권을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원생들이 이 시기에 기하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게 우선적으로 다 배치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수업 듣게 되면 이 전체적인 커리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하는 여기도 중1, 중등 연계성 있게 잘 배운 상태에서 기하 1단계 가면 중1, 중2, 중3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총 정리가 되거든요. 처음 배운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기하 2단계 가면 그 상당수 내용을 증명하면서 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사실 기하가 개별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기하 2단계에 가보면 사실 기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설명에만 저 혼자라고 해도 40분 뭐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오늘은 또 못하죠. 그럼 이제 기하 2단계 부분에서는 많은 또 깊은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대수까지 갖고 기하는 1단계 갖고 2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1 A급 이제 A 스텝이랑 아까 그 심화 문제들 스텝을 밟아가는 거는 앞쪽에도 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대수들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앞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2랑 이 중3의 극심화 문제들은 기하 2단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서 트레이닝하고 증명됐기 때문에 가능하고, 기하 3단계까지도 이제 보는 눈이 생겼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연계된 커리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연결되는 고등 수학으로도 가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 아이들이 KMO나 그런 부분까지 할지 안 할지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해도 되지만, 준 KMO스럽게 약간 아이들의 어떤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시 유물 떠나서 프리 KMO 수준의 학습을 하는 거는 이 아이들의 동기도 그렇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커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곧 마무리인데 5분. 자, 이제 기선제압 이제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담당해 주실, 저희가 또 이제 이쪽 대치 쪽에서 또 좋은 팀장님 모시고 왔기 때문에 짧게 이 설명 들으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차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SM관을 이제 팀장으로 합류하게 된 김종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에 학원들에서 뭐 사고력 수학 뭐 1031에서 3% 올림피아드 뭐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강이나 팀 수업으로는 KGMO나 성대경시 이런 거에서 이제 색깔상을 많이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다음 뭐 S4 P반, 뭐 P4 S반 이런 입태들을 이제 비밀로 해주세요 하는 수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짧게 이제 초등 수학에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팁을 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등 수학은 뭐 공부가 다 똑같지만 두 글자로 하면 이제 학습이죠. 이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인데, 대치동 어머님들이 이 학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 습을 정말 최소한의 한도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것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울 때는 사실은 정확한 개념을 배워야 되죠. 이제 저뿐만 아니라 SM관의 선생님들이 뭐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 연계되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계되는 개념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에 대한 예시를 한번 모두를 들어볼까 하다가 제가 좀 날것의 좀 자료를 좀 갖고 오고 싶어가지고 어제 수업했던 이제 5-2 학생이 그 수업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어제 5-2 합동과 대칭을 이제 수업을 했는데, 합동은 이제 모양과 크기가 같고 뭐 포개였을 때 겹쳐지는 도형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 알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라고 하고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도형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이 순서들을 굉장히 잘 찾지만, 뒤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도형이 겹쳐져 있거나 도형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애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채점을 하거나 선생님한테도 어차피 이 선이랑 이 선은 똑같은 건데 맞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해요. 자, 근데 이러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이제 합동이나 2학년 2학기 닮음에서 조건들을 찾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안 한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각인데 이걸 왜 맨날 틀렸다고 해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는지 이제 막 이렇게 맨날 하소연을 하거든요. 어차피 맞은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숙달이 안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4번을 보면 제가 하나 좀 크게 좀 띄워드려 보려고 하는데, 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이거를 대칭축으로 대칭을 하면 똑같은 도형이 되겠죠. 그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되는데,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의 이름이 뭐죠? 예, 마름모죠. 네, 그래서 마름모인데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무조건 마름모가 될까요? 네,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무조건 마름모가 됩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정의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성질을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풀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가 50도고 50도니까 사각형의 합은 360도니까 52개를 빼고 그걸 2로 나누고 여기를 또 2로 나눠서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할 때에도 우리가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제가 저 4학년 2학기에 여러 가지 사각형에 나오는 저 개념을 갖고 왔는데 저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여러 가지 사각형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개념을 설명할 때 그 포켓몬스터를 좀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피카츄가 라이츄로 진화하면 모양이 변하나요?
아니죠. 똑같죠. 똑같이 변기를 쏘잖아요. 꼬부기가 어니부기가 되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화를 할 때 진화 조건을 갖춰야 진화가 된다. 그 조건이 바로 정의고, 진화를 할 때 앞에 있는 사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는 상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수 있냐,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될 수 있냐도 이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최종 진화 형태인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전의 개념을 복습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되고요. 그러면 평행하니까 평행하면 뭐가 같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평행하면 엇각과 동의각이 같아요. 평행하면 또 뭐가 같지?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같아요가 이렇게 연상돼서 계속 튀어나올 수 있게 훈련을 좀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평행했을 때 엇각에 의해서 저 하트 부분 두 개, 동측 내각, H학원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저 각도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이제 습이죠. 익혀야 되는데 이 개념들을 어른들은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해왔고 중고등학생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응용하는 게 습관화돼 있어서 야 저거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게 습관화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다각형이 나오면 각도가 같음을, 변이 같음을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저게 무슨 삼각형이냐 했을 때 당연히 정삼각형이잖아. 왜? 라고 했을 때의 질문을 잘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방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직관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왜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계속 보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대칭, 점대칭 같은 것도 조건에 따라서 미리 조건, 그 문제에 나온 보기를 조건에 알맞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시간 제한이 없으면 아이들의 성적은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에 풀게 하려면 이렇게 연상을 하게 해야 되고요.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분수 같은 경우에도 이 분수의 앞부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부분을 계산하면 약분에서 밑에 분모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수를 구할 때에는 당연히 분수에서 분모를 없애는 수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분자에 5가 있는 이 답을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지를 자꾸 연상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 이것도 밑변의 비를 구하는 것까지는 아이들이 잘 구하고 나서 그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뭐가 같지? 라고 물어봤을 때 높이가 같으면 밑변의 비의 넓이의 비가 똑같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자꾸 문제를 숙달시켜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연상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요. 원가 같은 경우도 원이면 반지름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미리 잡고 갈 수 있겠죠. 그다음 중학교 과정이면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이 같은 걸 이용해서 같은 호를 먼저 찾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자꾸 개념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0번 강조해도 이제 부족하지 않은 연산인데요. 초등학교 수학에서 한 80%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유땡땡 커뮤니티나 이런 어머니들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보시면 연산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한 권씩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 여기 페이지 풀어보니까 잘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될까요? 이런 되게 조급한 마음이 항상 깔려 계세요. 근데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더라도 아이가 한 3학년 정도, 최소 3학년, 한 4학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한 장씩이라도 좀 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아이들이 4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면 이제 나 중학교 하니까 연산 필요 없어라는 생각이 이제 깔리거든요, 마음속에. 그때부터는 연산을 어머니께서 아무리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로는 정확한 공식이 암기겠죠. 그래서 대각선의 공식을 기억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대각선의 공식이 기억이 안 날 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 유도하는 과정도 우리는 비상대책을 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으니까 사각형으로 봤을 때 한 점에서 이웃하는 점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3개를 빼게 되겠죠. 그래서 n-3이고 점이 4개니까 그거를 n번, 4번 반복하면 되겠죠. 그리고 선분은
저는 이런 예를 드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일본 대 한국, 한국 대 일본 같은 경기 아니야. 그러면 같은 경기라는 거 알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같은 경기니까 2로 나누는 거죠. 같은 선이니까 2로 나눠서 우리가 공식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자꾸 연상 힌트들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고 연산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사실 100번 강조해도 어머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제 스케줄에 치이고 해야 될 거 많다 보니까 점점 안 하시게 되는데 꼭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꼭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때그때 아이들의 변화를 좀 캐치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뭐 중등 과정을 넘어갈 때 혹은 뭐 학원을 바꿀 때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을 때만 이제 조금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평소에는 그냥 잘하잖아 그냥 굴러가 그대로 굴러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피드백을 저희 학원도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캡처하다 보니까 약간 이 피드백에 대한 게 이제 저에 대한 피드백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님들이 약간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잘 봤다. 그런 이유가 이제 뭐 그런 입퇴 같은 준비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애들의 좀 그런 분석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널널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이제 수업에 대한 그 성취도에 대한 최소치를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거기까지는 좀 끌어올려 놓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뭐 기선제압 프로그램도 하고 주말에는 맞춤 수업도 하지만 수요일 날은 이 최상위 교재를 수업을 한번 깔아봤어요. 왜냐하면 최상위 교재는 이제 대중적으로 심화 교재의 대표 교재로도 선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어머니들 2학년 이제 말쯤 되시면 이제 대치동 초등 수능 보잖아요. H학원 수능 보잖아요. 네, 거기 이제 어머니들이 그거 보려면 어디까지 해야 돼요 할 때 제가 이제 어머니 최소한 이거는 하셔야죠라는 기준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왕수학에 이제 왕문제를 좀 넣어놓은 이유가 왕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시 기반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폭넓게 경험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왕문제까지 합쳐서 이렇게 7회 과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맡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순서는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해야 되고요. 사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하면서 지금 김종호 팀장님도 보셨겠지만 여기 선생님들은 말도 잘하고 뭔가 잘 가르칠 것 같고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지현 쌤도 들어오세요. 어떤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지 약간 이런 느낌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른 선생님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개념상상 SM관에서 중등 커리큘럼을 거의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기선제압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게 된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도 보고 이제 뭔가 준비하면서 내가 할 때는 학부모님들의 표정이 좀 좋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좀 빨리 준비하겠다를 좀 목표를 잡았고 빨리 끝내겠다 목표를 잡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이제 학업과는 조금 이제 좀 살짝 좀 치워두고 편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하면 짧게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를 초점을 맞췄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그냥 학생들의 에피소드를 하나 좀 들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에피소드 하나를 준비했고요. 보통 수업을 끝나면 다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봤는데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거의 데리고 있던 학생이고 원래 수학을 너무 싫어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좀 다른 학원을 전전하다가 저랑 이제 인연이 닿은 건데 얘가 여기 보시면 장래희망 적는 안에 이번에 수학 선생님이라고 이제 적었다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이렇게 보냈던데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저희도 웃다가 2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교 수학 선생님께서 오해하실까봐 다시 지우고 학원 수학 선생님으로 이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왜 준비했냐? 당연히 학업은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위에 그 이상이 뭘까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어머니와 학생들과의 소통이 전 잘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뭐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지, 어떤 거에 약점이 있어서 어떻게 같이 해결하면 좋을지, 요것을 저는 되게 수업 끝나고도 많이 피드백을 해드리는 편인데, 여러 학부모님들께서도 그게 정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학업적인 측면 이상으로 소통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짧게 드리고 저는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M관 한지연 선생입니다. 저는 앞에 이제 인사드리셨던 한승우 선생님과 함께 좀 고등수학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오신 어머님들의 자제분과 당장 만날 일은 네,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고등수학을 사실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그 중간중간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 구멍 생기는 부분들, 그게 사실 물론 고등이 많이 어렵지만 중등이 좀 탄탄하지 않은 경우에 그게 고등에서 티가 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 원래 고등 수업 하시던 선생님들이지만 저희가 그 첫 단추 어떻게 좀 시작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선제압까지 좀 네, 같이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황금 열쇠에 대한 얘기 쭉 들으셨잖아요. 그 열쇠 손에 꼭 쥐고 열심히 잘 공부해서 한 1년쯤 후에 저와도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뭐 정리 드리자면은 입반 기준은 이미 얘기 드렸습니다. 요거 초5 기본의 6학년 연상 정도 가능한 상태여야 기선제압이 적절하다. 자, 얘기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네, 찍으시게 잠깐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개강 시간표 그냥 여러분 어머님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선제압이 진행반에도 중간 입반도 가능하거든요. 아이들 이제 성취도에 따라서. 대신 중간 입반 같은 경우는 합동 쪽에 다른 과정은 모르겠는데 합동 쪽 트레이닝이 아이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합동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좀 진행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회를 보강 후 수업에 들어오면 됩니다. 안내 드리고.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좀 어머니들께 보여드린 게 정말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잘 다루고 괜찮겠구나. 선생님들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선생님 딱 봤는데 선생님이 싫으면 공부하기 싫어요. 그냥 선생님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공부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선제압 기존 반들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스텝 0단계라고 했는데 준비반인데 기선제압 시험을 보고는 했는데 다소 초등 과정이 바로 가기 조금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라는 뭐 어머님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학원에서도 요것만 조금 더 채우면 기선제압 하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는 친구들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10월 20일, 20일 개강하는 게 있지만 여기 11월 10일 개강하는 반 있거든요. 여기도 월금 시간이 똑같네요. 그래서 준비반 6회 정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업 듣고 기선제압 할 수 있게끔 하는 반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기선제압 좀 중간 정도 나갔다. 초등 후반 정도까지 했는데 기선제압에 처음부터 듣는 것도 괜찮지만 중간반 정도도 시간표 교류해서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 있으면 그거 고려해 보셔도 좋고 시험을 보고서 기선제압 바로 시작하는 반이나 조금 준비하고 가는 반 중에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일단 1차 개강이 10월 20일 날에 있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는 12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어머니들이 요청이 지금 가까운 시기에도 요 기선제압 정도 프로그램의 대상인 친구들이 꽤 많아서 1차를 조금 더 미리 준비한 거거든요. 이런 계획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다 드렸는데 Q&A가 있으면 좀 질문을 받고자 해요. 어머니들이 남겨준 것 중에서 제가 몇 개는 써놨는데 지금 아마 이제 아이들이 저학년인 경우들은 곧 이제 아이들 하원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연결되실 것 같아서 애매한데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할 거고 참고로 제가 이제 초1, 초2 정도를 먼저 대상으로 좀 그 컨셉으로 잡아서 연 이유 자체가 어찌됐건 확실한 상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당장은 준비가 안 됐어도 저걸 들으려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계획도 잡고 싶을 거고 기선제압이란 프로그램은 나중엔 조금 더 대중적인 버전으로도 퍼지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상위권에게 먼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초등 쪽에서 저학년이든 몇 학년이든
초등 후반에서 확실하게 상위권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었으면 그 친구들을 먼저 대상으로 시작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건 이제 연산이 좀 덜 됐고 기하는 좀 이렇게 둘이 독립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분리수강이 되느냐라는 질문도 좀 하시거든요. 참고로 1기에서는 분리수강을 좀 받았어요.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은가? 근데 기하만 듣던 친구들은 다 그만뒀습니다. 웃기죠? 이게 뭐냐면 기하만 듣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두 수업 들었는데 왜 그게 됐냐면 결국은 과정이 가면서 숫자적인 연산과 그런 과정들이 복잡해지는데 대수량의 불균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초기 실력과 상관없이 기하만 하는 친구들은 어찌됐건 균형 때문에 한 스텝 1에서 2 중간이면 그 정도에서 이게 좀 중지를 했고, 같이 가는 친구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부터는 어찌됐건 우리가 뭔가 만들려고 할 때 불균형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이 실질적으로 어머니들 해보면 저는 기하적인, 물론 이제 저가 하는 수업도 있고 어차피 저희가 계속 세미나에서 다른 선생님도 같은 수업이랑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할 건데 기하적인 장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랑 통화할 때 뭐 성향상 경험상 어머님이 기하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대수 얘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대수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하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트레이닝 되고 좋다, 안심이 된다. 보통 유형 다 섞여 있고 그냥 후루룩 그냥 활용들 전체 다 해봐 이런 건데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깊이 있게 볼 기회가 훨씬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포함되는가? 사실 완전히 포함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는 세부적으로 아주 과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기하는 중2까지도 상당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어도 어머니들이 약간 중등도 시중교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명히 마무리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커리의 중1 부분도 이제 센과 A급으로 정말 유형 하나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커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 네네. 기하 프리 과정, 네. 기선제압, 사실 기하 프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기선제압을 만들었는데 기하 프리는 중1에 좀 더 집중돼 있습니다. 기하 중1 과정, 기하 1단계 넘어가기 전에 중1에 좀 잘 안 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때문에 중1 과정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넘어오기 힘든 친구들 때문에 한 건데 당연히 압축적이고요. 참고로 이 얘기 하세요. 어머니들이 기선제압 들은 친구가 기하 프리 책 보면서 기하 프리가 더 쉽네요 라고. 실제 기하 프리가 조금 더 쉽고 기선제압에서 훨씬 더 수업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정규 수업과 주1의 특강 같은 수업에 숙제량이나 그런 균형이 있거든요. 참고로 주1의 수업이나 특강 형식의 수업 같은 거에서는 과제가 너무 많은 것 자체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이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정도의 트레이닝 양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기선제압은 메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심화 문제 트레이닝 과제량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양이 달라서 만약에 어찌됐건 초등 끝났고 물론 이제 아이들에 따라 다릅니다. 초등을 충분히 심화까지 잘 한 친구도 꼭 기선제압이 아니어도 저희 중간에도 입반 보고 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주말 기하 라인으로는 중1 정도까지 조금 했는데 중1이 어찌됐건 조금 심화가 아쉽다 하면은 그 풀이 듣고서 총 정리는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기선제압이 훨씬 자세하게 많이 보긴 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네. 평일 기선제압 수업은 8명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기하 풀이는 중1-1까지는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왜냐면 1-2를 살짝 받거나 아니면 안 받거나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선제압 자체는 5-1 정도를 한번 받고 6-1, 6학년 거는 연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정도가 기본 대상이거든요. 테스트 범위는 네, 테스트 범위는 아까 그 범위예요. 그 초사심화 초5 기본 그리고 6학년 연산 정도까지가 기선제압 시험인 거고, 기하 풀이는 중1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등 6학년 정도에 있는 도형이랑 중1까지가 나와요. 그러면 6학년 초등은 마무리 짓고 지금 이제 중학교 1-1을 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1-1 과정을 하나 선택을 하자면은 이제 만약 주말 기하로 선택을 하자면은 이제 기하 1단계로 와야 되는 건데 중2 그게 안 됐으니까 기하 풀이 하고서 기하 1단계 풀이죠. 기하 풀이를 하고서 이제 기하 1로 넘어오는 커리를 타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뭐 정규반 같은 경우들은 그거 시험 봐서 그 시기에 있는 반들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혹시 또 네네. 입태 네, 다 있습니다. 입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태는 다 있거든요. 그거는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입종 기간이 명절 지나고 온 거니까 제가 안내 한번 같이 나갈게요. 기록을 해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 초등 심화의 문제 쪽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초등은 기하랑 대수를 좀 나눠서 하자면은요. 기하는 초등 쪽 기하를 보시면 생각보다 뭐가 없거든요. 이런 게 나와요. 평행사변형 알려주고 다음 그림에서 평행사변형 모양을 찾아보세요. 이런 것 나오고 각도에 대한 아주 심플한 것만 나오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소개는 정도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중등 연계성으로 계속 다 설명을 해서 중등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기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수는 초등 쪽에 있는 연산이랑 그러니까 초등 쪽에 있는 심화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미지수만 안 썼지 중등 문제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중등이랑 중등 부분을 알려줍니다. 대신 이제 결국은 그 부분을 더 훨씬 세분화했다라는 거랑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주느냐랑 트레이닝이랑 이런 부분들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 심화를 더했을 때는 초등 방법 안에서 자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다음 사실은 그 문제들은 중등의 단계로 해결해야 되는 거가 맞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걸 알려주면서 제대로 알려주면서 수업하자가 이 수업 취지이긴 합니다. 이거 하고서 그쪽 풀면 훨씬 쉬울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관련된 문제를 푼다면 실제로 이제 초등 쪽 심화 같은 경우들을 잘 푸는 친구들 보면 메인 선행은 중등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제 되는 건데 그리고 잘 밟아가서 이게 잘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초등 과정 하면서 사실 제대로 된 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심화로만 나오니까 자꾸 엉뚱하게 풀고 하는 경우들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좀 잡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네네. 초4, 초5 최상위반을 한 다음에 기선제압으로 넘어가도 네, 저는 이제 초사초는 선행 과정으로도 둔 거고요. 왜냐면 그걸 하는 아이들도 필요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에 따라서 기선제압 활동하는 초5나 초6 심화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제대로 배울 때 중등 연계성 있게 배워야 한다는 거고 난 그래도 이 문제집도 풀고 싶어 라는 부분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초5도 최상위로 둔 거고 초6도 둘긴 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 라인을 계속 그 라인을 왼쪽 전문적으로 해왔던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 수요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기선 제압만 해도 저는 중등으로 넘어가는 선행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는 봅니다. 대신 이제 그 부분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중복은 전혀 거의 많이 안 됩니다. 중복은 되진 않고 프로그램상 5-1 심화 아마 이제 6-1로 넘어갔을 때 6-1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기선제압이랑 많이 겹치게 되겠죠. 5-1 최상위에 있는 문제들도 심화 쪽 문제들은 기선제압이랑 겹칠 것 같아요. 대수 쪽, 기하 쪽은 겹치는 게 없는데 대수 쪽 연산들은 상당수가 그 심화 문제가 중등 문제랑 다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겹치기는 할 거예요. 대신 풀이 방식이 초등 안에서의 풀이랑 중등의 풀이의 컨셉이 설명 방식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혹시 또 뭐 사소한 거에도 좋아요. 질문 네 먼저. 그 기하 풀이반이나 기선제압 풀이반도 그러면 테스트가 있는 건가요? 네, 다 있습니다. 네, 과정은 다 테스트 있어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애가 사소한 것도 되는 거여가지고 애가 어리니까 그냥 말씀 처음에 하셨던 대로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띡띡 풀다가 좀 어렵거나 이런 심화 같은 거에서는 쉽게 이거 했는데 나 잘하는데 안 풀려 약간 이런 친구들도 여기 와가지고 하면은 좀 집착력이 생기나요? 뭐 물론 이제 이게 혼자서 풀 때랑 친구들과 약간 경쟁하면서 풀 때랑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해야 해서 풀 때 여러 가지 다 동기가 달라서 일단은 보통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 말은 점점 더 안 듣는 경향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니 요구사항을 선생님들한테 전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면 훨씬 낫거든요. 집에서는 이제 잔소리처럼 이제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그거는 누구는 아이마다 달라요. 어렸던 친구는 한 초3 정도까지는 엄청 달리다가
초3 정도 때 그냥 약간 귀찮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약간 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천천히 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그런 친구들도 있고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무기력이랑도 비슷하고 가진 성향이랑도 비슷하겠지만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사실 성취도적인 면이 가장 금방 느껴지거든요. 해결했을 때 쾌감도 있고 근데 그게 과정이나 원리 없이 만약에 이제 실제 정말 많은 경우가 초등 선행 처음을 A급 수학으로 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커리들 때문에 A급 수학 쪽으로. 그럼 정말 그냥 계속 이렇게 듣고 적어오는 정도 위주고 왜 그런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내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했을 때는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런 걸 이끌어내줄 수 있느냐가 선생님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내주시면 물론 모든 아이들은 무조건 다 이거 됩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저는 훨씬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선생님들이 훨씬 더 그걸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심화가 아니고 이 과정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 앞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논리 구조, 그리고 가기 전에 연산을 언제까지 뭐가 돼 있고라는 계획까지 다 세울 거기 때문에 전체 커리 속에서 따라오는데 아이가 저 과정을 해야 할 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괜찮을 거고 저는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그것도 얘기해요. 이 과정을 왜 이런 식으로 시험을 과정을 하는지에 대한 취지도 설명해주고 아까도 제가 실제 수업할 때도 너가 왜 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수업 들으라고 했잖아 하고 끝이 아니고 왜 들어야 되냐면 너가 확실하게 이 내용 중 네가 놓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확신하니? 그걸 어떻게 하니? 아직 설명 안 들었는데. 그럼 근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대부분 다 설득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논리성보다는 약간 감정이나 그런 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보통 똘똘한 아이들은 논리성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왜냐면 이래서 하면 결국은 따라오는 경향들이 훨씬 강해요. 네, 혹시 또 있을까요? 네, 뭐 사소한 거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무학년이긴 합니다. 무학년이긴 하고 최근에는요. 초3, 초4, 초2 정도가 기선제압을 했어요. 최근에 초3, 초4, 초2가 했고 초2가 제일 그러니까 한 반에서 초2가 제일 잘하는 친구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정도인데 저는 이게 수요의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무학년으로 전제를 하긴 할 건데 조금 더 몰려오는 수요나 그런 거에 의해서는 좀 많아지면은 조금 분반을 하려고는 생각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생각도 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초1에서 2 정도는 그 정도면 굉장히 상위권이겠지 이걸 하려고 하면 그러면 뭐 소마나 이렇게 필드나 그런 쪽에서의 그룹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어머니들은 팀 수업으로 문의할 가능성이 꽤 존재하겠구나 우리 그룹으로 그대로 해주세요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은 그런 친구들은 저학년은 저학년들을 묶일 거고 보통 이제 점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친구들은 2, 3, 4 정도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게 현실일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원래는 이제 12월로 다 몰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 수요가 많을 때 학년을 구분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요 시기에 바로 들어가고 싶은 층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 2차로 나눠서 써서 어머니들 수요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최종적으로는. 네. 괜찮은가요? 네. 그럼 일단 네, 어머니 네. 인스타는 따로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 블로그에 있고 네 거기도 글도 다셔도 되고 학원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비밀 댓글로도 많이 문의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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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